자, 11번입니다. 11번. 재생 펌프. 재생 펌프라는 문제가 있는데, 야, 이게 재생이 참 되게 헷갈렸는데, 재생 펌프의 작동 원리와 특징, 주요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게요. 재생이라는 말은 원심 펌프와 양정 펌프의 중간 형태로 다량의 유체를 고압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 유리한 펌프 방식이다. 특히 낮은 유량에 상대적으로 높은 양정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 사용한다. 낮은 유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정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 사용한다. 그래서 재생의 의미는 마치 유체가 펌프 내에서 체력 훈련을 반복하 점점 더 힘이 세져서 압력이 높아져서 출구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성이다. 재생이라는 의미다. 이런 반복 작용 때문에 영어로는 리저너티브, 리저너러티브 재생이라는 펌프다. 이게 재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작동 원리는 재생 펌프는 임펠러 가장자리에 설치된 날개를 따라 회전하는 동안 유체가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가하여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유체는 입구에서 유입되어 인풋 날개 사이를 반복해서 순환하면서 점차 압력이 상승하고 축을 배출된다. 잘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혹시 유튜브나 그런 거 있으면은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좀 풀어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도 잘안 닿을 수가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순환 또는 재생 과정을 불리며 원심 펌프처럼 단 한 번의 에너지 전달이 아니라 다단계 에너지 전달로 압력을 높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임펠러 유체의 운동에서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외곽의 좁은 베인들이 형성된 케이싱, 입구 출구 포트, 가이드 베인 또는 채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배정펌프의 특징은 낮은 유량의 높은 양령, 가압 기능이 있어 초기 작동이 유리하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유능하고 낮은 효율이 단점이면 특정 산업에서 그 특성이 적합한다. 자, 재생 펌프 언제 사용한다? 낮은 유량의 높은 양정일 때 사용한다. 그죠? 결론, 재생 펌프는 특수한 유량 양경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펌프 유형으로 석유화학, 보일러 급수, 냉각 수순 등 다양한 분야를 합니다. 작동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설계 및 유지 보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요거를 서브노트에 넣기에는 조금 약간 그냥 이해하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그런 의미다, 재생이. 자, 12번 문제는 좀 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브레트 넣는 게 좋아요. 펌프의 설계 순서. 설계 순서. 첫 번째, 요구 조건의 사용을 분석한다. 요구 조건을 분석한다. 펌프의 형식을 선정한다. 기본, 유체 압력이죠. 유압이 설계한다. 구조를 설계한다. 재료를 선정한다. 성능 및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제작 및 시험한다. 설치 및 운영 조건을 검토한다. 요약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분석, 펌프 형식 선정, 기본 유체 압력 설계, 구조 변경, 재료 선정, 해상 및 최적화, 제작 및 시험, 설치 및 운전 검토. 그래서 요거는 서브노트에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 암기할 때도 이렇게 큰 거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큰 거부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자지구레한 것들 암기하시는 걸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부풀려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서브라이트 좀 넣고 딱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8월 23일이면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넉 달 좀 빠지죠? 네. 한 5월 달까지 아니면 늦으면은 뭐 한 5월 중순까지 아니다 6월 한 초중순까지 서브노트 다 만드시고 암기하셔가지고 시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펌프의 성능고 13번 문제, 요거 참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나 건설기계에서도 잘 나올 수 있고, 면접에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형태는
동일 성능의 펌프를 직량 별로 운전하는 경우 토출 압력 유량에 대하여 QH 선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대용량과 소유량 두 개의 펌프를 병렬과 직렬 연결하여 운전 시 관로 조항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펌프의 성능 곡선의 저항 곡선을 그려 각각 설명하시오. 요걸 하나 그려줘야 돼요. 그죠? 개요는 펌프 운전 방식은 사용 목적과 시스템 조건에 따라 단독, 직렬, 병렬로 구성된다. 펌프의 직렬 및 병렬 운전은 유량과 압력에 따라서 압력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며 이를 QH 선도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로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그 송풍기 그 곡선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총 수두가 있고 여기 유량이 있고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총 수두가 음악의 경우에 10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어 단독 개별 펌프 성능 곡선은 그죠? 또는 여기까지가 유량이 되는데 그죠? 이 병렬로 된 거는 높이는 같은데 유량은 증가한다. 유량은 증가하고 여기 직렬은 어떻게 되죠? 유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양정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유량, 수도 또는 토출 압력. 그래서 R1, R3, R2가 R1, R2, R3 뭐냐? 여기 이제 시스템의 마찰, 높이 차이 등을 반영한 계통 저항 곡선. 유량이 커질수록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펌프 곡선과 교차점이 실제 운전점이다. 여기가 운전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레지스턴스의 약점이다. 저항. 그죠? 어, R1이 기준이고, R2가 마찰이 커지면서 유량이 감소한다. R2가 마찰이 커지면서 유량이 감소하죠. 이거보다. 그죠? 이거 유량이 증가하고 R3는. R3는 마찰이 감소하고 유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 그래프는 펌프 시스템 설계에서 운전 방식에 따라 성능 변화, 운전점, 예측, 개통, 저항, 반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프이다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고 요 곡선을 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치료 갔을 때 그, 왜 구멍 뽕뽕 뚫린 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딱 이쁘게 그리고 여기 선도 이건 빨간 걸로 하고 파란 걸로 하고 알록달록하게 그리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꼭 서브라트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핵심은 요거를 PH 성능 곡선을 그릴 줄 아는 게 이 핵심이다. 13번까지 왔습니다. 14번 레이놀드스도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놀드스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 유체와 크기의 무차원수에 대해 문제 의미와 함께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레이놀드스에 대해 설명하고 차원 해석을 통하여 무차원수가 되는 보이시오. 레이놀드스로 계산한 규식을 적고 사용되는 변수의 문제 의미를 설명하시오. 무차원수라는 건 단위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은 여기 레이놀드스 공식인데 충류 유체 질서 정량 흐름으로서 모의 각 부분이 파이프 벽의 수평을 움직이며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천미기하다. 이렇게 충류, 선유구역 난류. 그래서 난류는 유체의 각 부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흐르는 흐름으로 유체 입자들이 대단히 불규칙적인 진로로 움직일 때의 진로 상태다. 난류는 4천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충류와 난류 천유구역은 이렇게 된다. 유체역학의 주요 모차원수 5가지는 뭐 레오놀드 수,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하는 거고 유동의 충류력 난력을 판별하고 프로드 수, 관살력을 중력으로 하는 거고
자유수면음이 거동 분석이고, 마하수, 유체 속도를 음속으로 나는 거고, 압축성 이동을 판단한다. 오일러수는 압력을 관성적으로 나는 거고, 펌프 터빈 등 압력 변동 해석이다. 웨버수, 감속력을 표면 장력으로 나는 거고, 물방울 기포 부분 등 계면 현상을 분석한다. 이게 물리적 의미다. 차원이 없어. 이거는 단위가 없는 거. 자, 이렇게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다. 정리했으면 좋겠고. 연속 방정식과 베르노이 방정식 1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체 운동 방정식 중에 연속 방정식과 베르노이 방정식의 수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비압수적 뉴스에서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고 각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베르노이 방정식은 뭔지 알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나가는 것도 여기서 나가는 동일하다. 유체가 흐르는 선을 유체가 흐름선 그림 흐를 때 두 점 A와 B 높이 그리고 두 점에서의 압력과 그런 속도 사이의 관계를 두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관련 식입니다. 윤점에 대한 높이 H 위치 에너지를 유체가 흐르는 속도, 운동 에너지를 압력 P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느 한 점에서 이 세 에너지의 합은 다른 점에서의 세 에너지의 합과 같음을 시사한다. 여기 음, 여기 이 문제를 풀진 않았네요, 제가. 이건 저 뒤에 제가 풀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간, 베르네 방정식이 이렇다. 요 문제를 푼 거네. 비약 주체에서 베르네 방정식 없고 각각, 각 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기 이제 베르네 방정식이고. 이건 이제 비속도 공식에서 유량을 구한 겁니다. 이 비속도 나오겠고. 참고로 에어 바인딩은 트랩의 내부에 에어로 대표되는 부동축 가스가 체류되어 웅투스의 배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에어 바인딩. 이 공식은 비속도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Q를 뽑는 거죠. 16번. 유체 연속 방정식을 질량유랑 N과 중량유랑 G, 체량유랑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다음에 날 확률은 쉽지 않습니다. 연속 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유체는 압축되지 않는 한 관여한 지점에서 들어온 유체는 다른 지점으로 반드시 동일하게 나가야 한다. 즉, 유체의 입구유량은 출구유랑 같아야 된다. 질량유랑은 이런 공식으로 표현하고, 중량유량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유량은 구조물이나 수리학에서 하중을 계산할 때 유형에 쓰인다. 최종유량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건 한번 음, 읽어보시고 여기 있네. 연속 방정식과 배열 방식이고 유체는 어디서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본위 법칙이고 유체의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위치 운동의 총합이 일정하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7번. 이게 유량계, 차압식,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건데, 잘 나왔어요, 과거에. 최근에 나왔네. 135에 4교시에 나왔네. 합격자 영명일 때 나왔네. 그죠? 배어는 유체가 흐르는 도중 단면적을 인위적으로 좁히면 위치의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이 떨어지며 이때 생기는 압력 차를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차압식 유량계에는 오리피스 유량계가 있고, 이게 오리피스입니다. 빨간 게. 오리피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벤치 튜브가 있어요. 벤치 튜브. 이렇게 생긴 게 벤치 튜브입니다. 그 다음에 마노메타, 액주형 압력계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토관. 이게 피토관이거든요. 이렇게 피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오리피스는 유체가 흐르는 배관에 조인 기기를 설치하면
조인 기구의 전과 후에는 압력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 차압의 크기는 유체의 유량이나 밀도에서 에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차압을 측정함으로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림은 좋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배나 컨트랙, 요 배나 축소부가 생겨요. 배나 축소가 흐름목이 생깁니다. 오리피스를 통과한 유체는 유체 자체의 운동량에 의해 계속하며 압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유체가 오리피스보다 더 좁은 축소부를 통과함을 의미한다. 이를 배나 컨트랙트라 하며 유체에 있어서 최대 압력, 최소 압력 및 최대 속도의 시스템 내 일부를 의미한다. 오립수 면적에 대한 최소 축소부터 면적 비율은 통상 0.6에서 0.7 정도이며 오리피스 면적을 안다면 축소부의 면적은 이에 따라 산출하여 축소부의 위치는 오리피스의 후단 0.3에서 0.8에 위치한다. 그다음 오리피스의 배나 축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벤치 튜브, 이렇게 벤치 튜브 있고 마노메터, 히터각. 그래서 이것들을 네 가지를 잘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리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림을. 18번 아까 똑같이 135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 유효흡입수와 필요수의 개념과 유효흡입 양장과 캡슐 관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 흡입 특성을 설명할 때 유효흡입 양정과 필요흡입 양정 개념이 중요하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효흡입 양정은 유체가 펌프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확보된 흡입 양정을 의미한다. 즉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흡입축 압력을 말한다. 맞죠? 필요 흡입 양정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흡입 양정을 의미한다. 이는 펌프의 설계에 따라 결정되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성능 곡선에 포함된다. 만약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보다 낮으면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 이미 커진다. 그렇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보다 커야 되고 곱하기 여기다 1.3을 해야 된다고 했죠. 유효 흡입 양정과 캐비테이션의 상관관계.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부에서 유체의 압력이 증기압이 떨어지면 유체가 기포를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죠? 이 기포들이 고압 영역에서 갑자기 붕괴되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이는 펌프의 임펠러 내부 부품 손상을 준다. 캐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효비 양정이 필요비 양정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이렇게. 만약 유효비 수도가 필요 수보다 작게 되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펌프 성능 저하, 뭐 소음 진동 증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펌프 수명 단축. 요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항상 충족시켜야 된다. 또 19번 문제, 유효비스와 필요수의 관계. 유효비스와 필요수의 산출 방법을 각각 설명하고 이를 캐비테이션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효비스는 펌프 흡입기 시절에 가용한 에너지를 수를 나타낸다. 즉 펌프가 흡입 측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압력수를 의미한다. 필요비스는 펌프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흡입수이다. 이 값은 펌프 지도의 실험을 통해 제공되며 펌프의 구조와 운전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펌프 성능이 3% 이하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는 조건에서 수정된 값이다. 똑같은 문제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구 흡입수는 필요 흡입수는 펌프 설계에 결정되고 펌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들어 이해는 무리가 없을 것이며 펌프 제작 시 펌프 고유 특성에 의해 결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흡입수가 필요 흡입수 1.3경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어. 흡입축이 대기에 받는 경우 760. 그러면 이렇게 이런 높이가 되고 이걸 쭉쭉 계산하면 음?
그러면 3.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여기 6m로 했죠, 6m. 응? 그럼 여기 3.4이고 수평형 선취부가 캡틴이 발생한다.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어, 공동현상 발생이 있다. 수평 선취 불가하다. 그래서, 음, 계산 문제는 예전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캐비테이션은 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어, 그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20번까지만 할게요. 20번. 펌프의 효율을 수력학적 방법, 연력학적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수력학적 방법은 이것도 다음에 날 확률이 적습니다. 수력학적 효율은 펌프가 실제로 유체에 전달하는 수력 에너지 펌프에 공급된 기계적 에너지 비율로 계산할까. 수력 출력과 축 출력을 나눈 거죠.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고 이 방법은 유체 흐름과 압력, 유량, 양경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달 효율을 평가하고 실제 펌프 성능 실험에서 자주 사용된다. 연락학적 방법은 펌프의 입출구에서 유체의 엔타피 변화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고온 고압 유체에 다룰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번까지 했는데 쭉 뒤에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풍량 조절 방법 한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풍기 성능 곡선을 그릴 줄 알면은 정리하라고 그랬죠. 5번 요거 문제하고 수격작용, 서징, 그 다음에 점성 법칙, 그 다음에 설계 순서, 성능 곡선,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 차압심이라는 이런 건 아까 도 했던 거잖아요. 펌프 이글 관계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게 내가 녹화를 할게요. 이건 축출력 여기 좀 이해가 필요하고 개발 손실 버릴 게 없네. 비속도 이거 중요하고 똑같은 문제 비속도 관련 문제 상사 법칙 도전 확대과 도전 축소 간의 손실도 제가 원형 관계를 들어갈 때는 손실. 야, 다음 시간에도 할 게 뭐, 중요한 게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유체 역할, 유체 기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고, 그다음에 사실 뭐 건설기 기술에서 유체 기계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도 과목 자체가 좀 넓고, 그리고 딱딱 이제 문제 내기가 이제 쉽습니다. 비속도나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계나 뭐 펌프 들어가는 게 많진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설기 기술사도 일반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제 그 장비 쪽이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 있는 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범위도 넓고 좀 뭐 암기할 것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고비를 넘기면 유체 기획까지 잘 넘기면 프렌트 그다음에 남아있는 금속 재료, 프렌트, 유압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그래서 유체 기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그래도 10% 정도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게 많네, 또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21번부터 31번까지는 제가 내일 녹화를 떠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내일은 금속 재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다 8월 24일 시험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